14번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 나오면 일단 머릿속으로 등기부를 딱 떠올려.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딱 떠올리세요.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기 원인과 절차, 권리 등이 추정되죠. 이 등기 추정력이죠. 단 표제부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죠. 자, 일단 답은 4번이죠. 답 고르는 건 별 문제가 없죠. 잘 나와요. 4번이 답으로. 표제부하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되어 있을 때 추정된다 그러면 틀린지만 무조건. 답은 일단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추정된다, 권리가 추정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인은 자신이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에 관해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즉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되죠. 다만 어떨 때 깨져요? 지금 2번처럼 법원이 예컨대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그런데 갑이 난 판 적 없다라고 증명을 해버려. 그럼 법원은 안 팔았네? 라고 의심을 하겠죠. 그게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됐다. 매매가 없었다. 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됐다.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이런 뜻이죠. 3번은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설령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 등기는 적법한 걸로 추정한다. 그게 추정력의 뜻이죠. 그래서 3번.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걸로 추정된다. 답은 4번이고 5번은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것 중에서 자, 말소 등기도 등기죠. 등기가 말소됐다는 권리가 소멸한 거죠. 권리 소멸이 추정됩니다. 말소 등기는. 그런데 이게 불법 말소임이 증명됐다.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자,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진다는 게 무슨 뜻?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소된 등기 명의인은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불법 말소 사실이 증명되면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즉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 등급 4번. 자, 15번 점유. 점유 일단 조문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1번은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죠. 두 번째, 추정이 되면요.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 깨지겠죠. 자, 반대 사실이 뭘까요? 선의 같은 경우. 악의임이 증명돼야 되죠. 즉,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했고 플러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 증명이 돼야 악의가 되죠. 그런데 1번을 봤더니 권한 없는 점유임이 밝혀진 걸로 끝났어요. 그걸 알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선의점유 추정이 깨지려면 요것까지 밝혀져야 돼요. 본권 없는 점유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야 악의 점유가 된다. 이렇게 되죠. 1번 X. 2번은 197조 2항.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언제? 소재기 시. 3번. 201조에 의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과실을 수취한다는 건 그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선이 이기만 하면 과실이 없든 과실이 있든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01조에서는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법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이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은 요구하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단 말이죠. 물론 무과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2번 지문이죠. 3번 지문이죠.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4번은 악의 점유자는 이익 반환해야 되죠. 그죠? 이익만 반환하면 안 되죠. 이자 붙여야죠. 안 주고 있으면 연체이자도 붙겠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이자 붙이고 연체이자까지 붙여야 됩니다. 5번은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 못하면 뭘 보상해라? 대가 보상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수취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거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5번이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16번 소유권. 자, 1번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 점유도 이전이 됐는데 등기는 아직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 이때 을과 병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을하고 병은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등기 권리자로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1번이죠. 2번 토지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이 됩니다. 3번 토지가 포락되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부활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도급계약,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계약입니다. 그런데 땅이 갑을 공유여서 둘이 병이라는 건설회사와 건축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완공된 건물 도급인 소유죠. 그죠? 자, 이때 이 완공된 건물이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럼 이때 공동도급인 갑을은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하면서 지분을 등기할 것인가? 공유 지분? 아니면 각 층을 구분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한동 건물로 공유 지분 등기해야 돼요? 아니면 각 층을 구분 소유해야 돼요? 갑을의 마음이죠. 그래서 도급인과의 약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죠.
둘 사이 합의를 통해서 전체를 한동 건물로 지분 등기할지 각 층 구분 소유할지를 둘의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건 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전체 건물을 한동 건물로 단독 소유할지 각 층 구분 소유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급인이 공동 도급이라면 이 두 사람들의 약정, 합의, 두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지 구분 소유할지가 정해진다. 이게 4번이죠. 5번. 자, 5번은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갑소유 땅의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 방해 제거를 청구할 텐데 이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이 방해 원인만을 말한다 그랬죠. 방해 결과가 아니라. 방해 결과는 뭐예요?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게 방해의 결과예요. 방해 원인은 뭐예요? 매립하는 행위. 즉 지속되는 침해 원인이세요. 이게 방해 원인.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이거를 말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뭘로 가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5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매제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현재 지속되는 침해. 다른 말로 방해 원인을 말한다. 이미 방해가 종료된 그 자체 방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방해의 결과는 손해배상으로 가라. 이렇게 되죠. 5번이죠. 말이 어려워요, 말이. 틀린 거 몇 번이에요? 1번이군요. 자, 17번 공동소유 중에서 기업 합의. 합의는 동업자 공동소유죠. 지분이 존재하지 않고요. 지분이 있죠. 지분인데 지분 처분 자유가 없죠. 지분이 있으나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면 합의자 전원동의 받아야 되죠. 또 합의 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도 안 되죠. 합의물 분할하려면 어떻게 돼요? 합의가 종료돼야 되죠. 자, 합의가 종료되는 원인 2개. 조합체의 해산과 합의물 양도. 이렇게 되죠. 합의물을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단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고요. 합의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기억.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의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5. 니은 합의는 조합체 예산이나 합의물 양도로 종료한다. 5. 이렇게 되죠. 반면에 디귿 총유는 비법인 사단 공동 소유이면서 특징이 뭐예요? 지분 자체가 없고 총유물 분할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총유물 관리나 처분은 총회결의 거쳐야 되고요. 총유물 사용이나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기타 규약에 쫓아. 이렇게 되죠.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결의 거쳐라. 총유물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기타 규약에 쫓아. 이렇게 되죠. 특히 이 관리 속에 뭐도 들어있어요? 보존. 그래서 총유물 보존도 총회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뒤가 틀렸죠. 총유물 관리는 사원 각자가 아니라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죠. 리을은 공유 지분 관련해서 공유 지분 비율 당사자 약정으로 정해지거나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다. 그런데 지분 비율이 불분명하다. 균등한 것으로. 그 다음 뭐예요? 추정이죠. 본다가 아니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본다와 추정한다는 나올 때마다 좀 외워주세요 그랬어요. 추정한다. 미음 공유물 다시 한번 사용수익은 전부를 사용수익 하죠.
그래서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전부로 사용식 하는데 지분 비율로 사용식 하는데.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하면 되죠.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요.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받아야 되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죠. 그냥 과반수라고 하지 마시고 지분의 과반수. 보조는 각자 외워야 되죠.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기억, 니은, 미음. 3번.